자, 그래서 먼저 이것들을 만들어 주기 전에는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레이어에서 레이어를 먼저 하나, 둘, 세 개 만들고요. 세 개의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었으면 얘는, 자, 우리 얘는 뭐죠? 정면, 측면, 평면도죠. 얘네들을 정, 측, 안 바뀌어. 평, 이렇게 정면, 측면, 평면으로 레이어 이름을 바꿔주고, 레이어의 컬러도 레드, 블루, 그린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측면 얘를 그룹을 해주고요. 정면에다가, 측면이래, 정면에다가 넣어주십니다. 자, 그럼 레이어의 컬러가 레드니까 정면도 레드로 바뀌게 되고요. 측면도 그룹을 해준 후에 측면에다가 Select Change Object Layer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자, 평면도도 그룹을 해주신 상태에서 평면에다가 Change Object Layer 해주시면, 자, 이렇게 레이어들이 컬러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무브 이용해서 무브 센터에다가 항상 그리드 스냅 플래너 5스냅 스마트 트랙은 켜주시고요. 엔드점, 미드점, 센터 가끔 껐다 켰다 해주시고, 인터섹션 이런 것들은 쿼드 요거는 켜달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센터로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측면이랑 정면은 지금 얘가 탑 뷰였는데 이렇게 있으면 3D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서 로테이트, 센터점에서 로테이트를 해준 후에 이렇게 90도로 일으켜 줍니다. 자, 그러면은 프론트 뷰 평면 정면도에서는 얘가 정면이 보이게 되고요. 측면에서는 얘가 보여야 되죠, 얘가.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정면도랑 같이 있으니까 얘도 로테이트해서 이쪽에서 보이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얘도 여기 있는 가장 끝점에서 90도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항상 위치는 센터에 가서 있게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평면도도 요 끝부분이 이 그리드의 중심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리드의 중심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삼면도를 배치를 해줍니다. 자, 얘를 했으면 벌써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얘가 3D를 하기 위해서 정면, 측면, 평면이 배치가 됐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만 보고도 거의 3D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평면에 도면을 3D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게, 자, 얘네들은 레이어에서 자물쇠를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면만 필요하니까 측면이랑 평면도는 꺼줍니다. 자, 아까 오르곤 체어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자, 요 부분, 그 다음에 이거 한글로 치니까 잘 안 나오는구나. 이건 이가 하나 더 있네.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위에 부분, 그 다음에 요 앞에 부분 비슷하죠. 대신에 이 부분이 이렇게 홀쭉하게 허리처럼 얇아지는 그런 형상을 가졌습니다. 내 허리는 저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해요. 자, 그럼 프론트 뷰에서 먼저 우리가 요거 컨트롤 포인트 커브, 이거 한글은 뭐였더라 모르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중심에서 클릭해 주는데, 두 번째 점은 이렇게 평면으로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같은 평면상에 있도록.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자, 이거를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가 요 포인트 1을 켜보면
하나, 둘. 평면에 있죠, 얘는. 자, 세 번째 점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얘를 미러를 하게 되면, 자, 얘네 둘은 여기가 엣지가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가요. 부드럽게. 자, 근데 얘를 같은 평면에 있지 않고, 자, 요 정도. 자, 이렇게 다른 평면에 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미러를 했을 때,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엣지가 생깁니다. 모서리가 생기죠. 그래서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인트의 위치가 수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같은 수직선상에 있게끔.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얘네들을 하나, 둘, 그냥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니까 해주시고, 요거 끝나는 점도 마찬가지겠죠. 위에랑 얘랑 끝나는 점이랑 같은 평면상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 수업에도 얘기를 했었고 이제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자, 요거 포인트들을 이제 조절을 해줍니다. 조절할 때는 그리드 스냅 잠깐 꺼주고요. 이렇게 우리 이 도면 가져왔던 도면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은 막 여러 개 찍은 사람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요 포인트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좋습니다. 많지 않아도 충분히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더 필요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요거를 꾹 누르게 되면 요거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를 누르게 돼서 요 포인트를 누르면 이런 데에다가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마이너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없앨 수도 있습니다. 요 포인트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적은 게 좋습니다. 자, 요 위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치랑 비슷해져야죠. 요 포인트들만 선택을 해서 무브. 자, 이렇게 비슷한 위치로 갖다 줍니다. 얘도 무브. 비슷한 위치로 갖다 주고. 자, 이렇게 됐으면 얘를 미러 해줄게요. 미러. 이제 그리드 크시고 미러. 자, 얘네들은 조인 해줍니다. 조인. 자, 이렇게 조인이 됐으면 우리 그때 여기는 대장장이 아저씨를 통해서 요거 숫자를 16, 3 똑같이 맞춰주고 여기는 create new object current layer OK를 해주게 되면 얘가 우리는 아까 미러를 해가지고 두 개의 커브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하나가 된 거야. 이 커브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면을 끄고 측면을 켜서 측면을 켜보면 자 어떻게 됐어요? 얘가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 정도 한 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 얘를 그럼 로테이트 요 기울기에 맞춰서 로테이트를 해줍니다. 자, 얘가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요 기준에 맞춰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얘를 또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아까 우리 여기서 봤듯이 여기 모양이랑 요 위쪽 모양이 일치하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걸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복사를 해 주시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경사가 졌습니다. 예, 위치는 그리드 스냅 키고 위치를 좀 잘 잡아주고 로테이트 얘를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맞춰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 길이가 좀 모자라죠. 그럴 때는 우리 지난주에는 얘기 안 했는데 이 길이가 모자르면 우리 여기 1D 있죠. 스케일 1D. 얘는 길이 방향을 조절한다고 그랬고 얘는 넓이를 조절한다고 그랬고 얘는 모든 방향 3D 스케일을 똑같이 맞춘다고 그랬어요. 지금 얘가 길이가 좀 모자라니까 요거 길이 방향을 이용해서 자, 아이고 여기랑 맞춰서 이렇게 늘려줍니다. 길이를. 자, 여기도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았어. 그죠? 얘도 이렇게 바꿔주고 길이 방향으로 조금 늘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길이가 비슷하게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늘려줬습니다. 자, 정면에서 봐도 뭐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죠. 왜 이렇게 삐꾸가 됐지? 삐꾸가 된 이유가 이 찍는 데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모양들이. 그래서 평면에서 센터로 맞춰 주시고 요런 식으로 올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맞춰 주고, 얘도 삐꾸가 된 것 같은데, 그럼 그지? 삐꾸가 됐죠. 아이, 지워. 얘를 복사. 아까 우리가 정면에서 그렸을 때 길이가 틀려진 이유는 뭘까요? 얘가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길이가 좀 틀려진 겁니다. 기울어져 있는 거랑 수직으로 있는 거랑 길이가 좀 틀리죠.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정면은 잠깐 꺼 주시고요. 자, 측면을 그려줄 건데, 아까 우리가 그렸었던 요거 폴리라인 이용해서, 자, 여기 보면은 요 센터쯤에 이렇게 쿼드점 4분점이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포인트를 찍어준 대로 이렇게 4분점이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해서, 자, 우리 모양을 만들 때 얘의 옵셋 값, 그러니까 중간에서 모양이 부드럽게 넘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포인트가 많으면 사실 부드럽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포인트를 최소화해 주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휘어지면 좀 안 돼요. 그래서 포인트를 키시고 이렇게 휘어지는 것보다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좀 간다라는 느낌.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뾰족해지면 안 된다고 그랬었죠. 좀 더 부드럽게 갈 수 있게. 자, 얘도 여기랑 이렇게 좀 직선으로 와야 되니까 얘도 이동,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이 센터를 여기 있는 포인트, 요 커브와 요 커브의 중간에 맞게끔, 여기 좀 이상하네. 여기도 다시 평면에 가까워지게. 자, 이렇게 수평에 가까워지게 같이 해줬습니다.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거나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느낌으로 항상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됐으면 우리 측면은 끄고 평면을 켜봅시다. 자, 지금은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아까 허리처럼 쏙 들어간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요거를 만들어 주는 건 요 커브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포인트를 키시고요. 자, 얘는 여기서 수평으로만 움직여야 돼. 자, 왜냐면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변하죠. 그래서 근데 얘는 수평으로 움직이게 되면 여기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수평으로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면 여기서 모양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도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 이렇게 이동, 수평으로만 이동. 그래서 이게 꼭 여기가 딱 맞지 않아도 돼요.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지금 모양이, 큰 모양이 부드럽게만 맞춰주면 됩니다. 자,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얘가 똑같이 이쪽에도 있으니까 미러 할 때는 그리드 스냅 키셔서 센터에 맞춰 주시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3D를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라인만 있어도 얘는 벌써 모양이 이렇게 생기겠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레일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투레일 하나 둘, 이 레일 두 개를 얘가 쭉 쫓아가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레일이 쭉 생겼습니다. 투레일도 면을 만들었고요. 자,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 되게 고생 많이 하신 게, 요 커브 자체가 모양이 수평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은 선상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서 얘가 캡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캡이 바로 되죠. 캡이 됐는데,
이게 캡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를 수정을 하든지 처음부터 다시 만들든지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 이 정면, 측면 이런 데에다가 얘네들이 커브들이 자꾸 움직여져서 그래. 붙어서 스냅이 되니까. 얘네 때문에 스냅이 되는 거죠. 근데 평면에서 만들면 그냥 캡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커브가 제대로 됐는지, 커브를 내가 제대로 만드는지를 보려면 여기 프로퍼리티즈에서 클로즈드 커브, 항상 클로즈드 커브로 해주셔야 되고요. 클로즈드 커브가 안 됐어도 클로즈 커브를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이건 제가 한번, 자, 얘는 지금 오픈 커브예요. 그죠? 오픈 커브입니다. 열려 있어, 여기가. 그죠? 빵꾸가 뽕 나 있죠? 자, 이거를 커맨드 창에 클로즈 하면은 클로즈 커브, 요 CRV가 커브라는 뜻이거든요. 얘를 눌러주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강제로 붙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나중에 모서리가 생겨요. 여기가 그냥 이렇게 강제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쁘지가 않죠. 그래서 억지로 클로즈드 커브를 해가지고 커브를 닫힌 커브, 클로즈 커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런 거에 없도록 잘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이렇게 렌더링 해서 만들어 봤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이고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막 접히거나 찝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측면에서 이 커브가 여기가 막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각이 져서 돌아가던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여기가 접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넘어가게 해주셔야 돼요. 옆에서 봤을 때도 부드럽고 위에서 봤을 때도 부드럽게. 그래야지 서페이스가 이렇게 얘가 기찻길을 타고 오면서 접히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다리를 만들어 봐야 돼요. 얘가 다리가 총 3개가 있습니다. 뒤에 하나, 앞에 2개, 이런 식으로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 모양 자체도 굉장히 인위적인 게 아니라 이 서페이스에 맞도록, 이 서페이스랑 이어지도록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수업에서 했었어요. 블렌드라는 기법, 서페이스 블렌드라는 걸 가지고 했었는데, 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오늘 하는지 요것만 하면은 간단하게 모델링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측면에서 이 다리의 끝에 두께가 몇인지를 알아야겠죠. 지금 대충 재보면 한 4.8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서클을 4.8의 반은 2.4 그려주고요. 얘의 위치가 한 여기쯤 되네요. 자, 여기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면도를 켜서 정면에서의 위치가, 이거는 그리드 스냅 좀 끄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게끔. 자, 그러면 이게 이 발의 끝면이 되겠습니다. 끝에 커브가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요 커브가 이 다리가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방향성을. 자, 그러면 얘를 방향성을 이렇게 이쪽에서 오는 요 방향성,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오는 방향성, 쿼드점을 찍어줘요. 쿼드점을 이렇게 요 방향성에 맞게끔. 자, 그 다음에 사이드에서 봤을 때도 요 서클입니다. 얘는 서클. 지금 아까 여기 정면에서 여기 2개의 선을 해줬고요. 이제는 측면에서, 자, 요 다리의 기울기에 맞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 다리의 기울기에 맞춰서 이렇게 와줍니다. 그러면 요런
이거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너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아요. 자, 요거 익스트루드를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익스트루드를 할 건데, 이걸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그냥 수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직이니까 얘가 이 다리의 방향성이랑 이렇게 옆으로 가고 싶어. 그럴 때는 D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D. 디렉션. 그래서 요 방향으로 갈 거야. 이렇게 디렉션. 이 방향으로 익스트루드 할 거야. 이럴 때, 자, 요런 방향으로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면을, 요 정면에서는 근데 수직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자, 요 면을 옮겨 줄 건데, 요 면을, 요 면을 여기서 이동, 어디로? 요 기울기에 맞추려면 옆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자, 여기 요 기울기랑 비슷해지고, 요 기울기랑 비슷해지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얘를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 돼. 이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익스트루드는 수직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보면 D가 있어. 디렉션. D를 누르게 되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고, 그죠? D를 해서 여기 거꾸로도 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요런 방향으로 익스트루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요 방향, 이 다리가 생긴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여기에 센터에 맞춰서, 자, 요런 방법으로 가주는 거죠. 이 다리의 기울기에 맞춰서. 자, 근데 요거는 측면에서만 했으니까 정면에서는 요 기울기에 안 맞춰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기 요거 있죠. 요거 무브 페이스. 무브 페이스가 뭐냐면 요 서페이스를 옮긴다라는 얘기예요. 옮겨도 나머지는 똑같이 쫓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를 하고 요 밑면을 옮겨 볼게요. 어디로?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려면 이쪽 방향으로 기울어지면 되죠. 자,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요거를 익스플로드 분해를 해서 요 윗면을 뚜껑을 따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미러를 그리드 스냅키시고 센터에 맞춰서 미러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리가 보면은 이거 넓죠. 요 넓은 게 어떻게 넓은가? 여기야, 여기. 요 부분인데 이게 원형이죠. 그럼 이게 지름이 됩니다. 우리 대각선 재는 거 있었죠. 대각선 재는 걸로 얘가 지름이 몇인가? 그럼 14.5네요. 그럼 7.25 반지름 7.25 반지름 7.25. 자, 이렇게 서클을 그려주시고요. 얘 위치는 어디죠? 여기에 맞춰야 되니까, 자, 여기 위치 맞춰주시고, 대충. 자, 요거는 기울여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거 상태에서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끝나는 점이랑 여기 끝나는 점이랑. 그냥 이것도 정면에서도 이렇게 여기 끝나는 점이랑 여기 끝나는 점 맞춰주시면 되는데, 얘를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조금 더 안쪽으로. 자, 요 이유는 이따가 아시게 됩니다. 더 안쪽으로 집어넣은 이유는. 자, 그 다음에 얘를 얘도 똑같이 미러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서페이스 블렌드를 하려면 얘를 구멍을 내줘야 돼. 자, 이거를 왜 만들어주는지 이제 여러분 나옵니다. 자, 얘를 위에서 평면에서 탑뷰에서, 자, 우리 요거 했었죠. 프로젝트 커브. 얘네 둘을 프로젝트 커브를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프로젝트 커브를 하면 이 서페이스에 이 커브가 이렇게 달라붙었죠. 그죠? 얘 보이시죠? 자, 요거를 스플릿 분할을 해주는데 뭘로? 요 커브. 지금 여기 달라붙었던 커브를 이용해서 스플릿을 해주게 되면 얘가 이 커브를 가지고 얘가 빵꾸가 뽕하게 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을 얘가 이제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 서페이스 블렌드라고 여기 가시게 되면 블렌드 서페이스를 해주는 거는 우리 그때 했었을 거예요. 이 서페이스랑 이 서페이스를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셨나요? 부드럽게 마치 모서리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모서리나 이런 게 없이 요 서페이스를 부드럽게 이어준다. 그러니까 블렌드 한다. 우리 블렌드 막 설명했었죠. 커피를 두 개를 섞는 거를 얘기했었잖아. 경계가 없이 섞이는 거. 맛이 부드럽게 섞이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블렌드를 해줬는데, 그냥 해주면 안 되고요. 얘를 이렇게 해주고, 우리 포뷰에 가서 요 모양이랑 맞춰줘야 돼. 최대한 요 모양이랑. 그럼 여기 조절점들이 있는데 이 커브 액처럼 하시면 안 되고 탄젠트를 해주시고요. 탄젠트를 하니까 여기 프론트에서는 거의 맞았죠. 요 모양이랑. 그리고 여기 라이트 뷰에서 조금 안 맞는 거는 이런 조절점들을 이렇게 조절을 조금 해주시면 오케이. 자, 이렇게 맞게 됩니다. 얘를 조인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비슷하게 됐죠. 사실 이쪽은 필요 없어. 한쪽만 만들어도 돼요. 왠지 알아? 나중에 반으로 자를 거거든. 한쪽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지금 커브가 너무 많은데 커브 잠깐 꺼볼게요. 자, 여기도 빵꾸를 내긴 했는데 나는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해주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양쪽을 빵꾸를 낸 거예요. 이쪽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똑같이 해주는데 해줘도 되는데 우리 아까 요거 조절점들이 좀 틀렸잖아. 막 이렇게 조절점들이 틀렸잖아. 얘랑은 미러랑 마찬가지니까 굳이 안 만들어줘도 됩니다. 자, 여기 캡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뚜껑을 이렇게 씌워줬죠. 자, 이쪽은 안 만들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에도 똑같이 발이 있었죠. 얘도 아마 요 원형이랑 여기는 커브 얘랑 똑같을 거예요. 그럼 얘를 복사를 하셔서 요 위치에다가 이렇게 옮겨 주시고요. 자, 얘 이제 센터로 가야겠죠. 왜냐면 이 다리가 여기 센터에 있으니까. 그럼 얘를 무브 해서 여기 그리드 스냅 항상 켜주시고 쉬프트 누르고 센터에 이렇게 옮겨줍니다. 자,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해주는데 얘는 방향성이 측면에서 보면 이쪽으로밖에 없어. 여기는 센터니까 따로 없어도 되니까 얘를 익스트루드 해주시고요. 해주는데 수직이 아니라 디렉션 D를 눌러서 요 방향성이랑 맞춰서 이렇게 되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분해를 하셔서 윗뚜껑은 없어도 되니까 빼주시고요. 이제 얘네들은 지워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크기도 아마 재보면은 수직으로 재야겠다. 자, 요 크기도 이렇게 수직으로 15.7이네요. 그럼 반지름 몇이지? 그냥 8로 합시다. 16으로 하고 8로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얘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되죠? 자, 요거 프로젝트 커브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커브를 이 서페이스에다 옮겨 주시고 스플릿을 통해서 얘를 잘라 줍니다. 자, 그럼 자르면 여기 빵꾸가 뻥 하고 납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뭐 해주면 되죠? 블렌드 시켜주면 돼요. 얘랑 얘를 블렌드. 자, 블렌드를 해주는데 옆에서 봤을 때 여기가 좀 더 두꺼워야 되니까 얘도 두껍게, 여기도 두껍게. 얘는 거의 맞았네요. 오케이. 얘랑 조인 캡 해주게 되면 얘는 없애도 되고. 자, 요렇게 커브를 잠깐 치우고 렌더로 볼게요.
자, 봐봐요. 여기가 경계가 없이, 모서리가 생긴 거 없이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죠? 부드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자, 센터에다가 커브를 그어 주시고요. 얘를 이제 반토막을 낼 거예요. 스플릿 해주시고, 자, 이쪽 뷰는 필요 없죠? 요건 없애고, 자, 얘를 반토막을 내고,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미러를 해서 얘네들을 조인. 자, 그러면 자,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오르곤 체어랑 비슷해졌죠. 저 비슷한데 잠깐만 이거 봐봐. 여기는 빵꾸가 뻥 나 있네요. 여기도. 자, 요런 거를 이렇게 두께를 갖고 하는 게 쉘링이라고 합니다. 쉘링. 쉘이라는 게 세포벽, 조개 껍질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껍질을 만들어 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다 채우면 엄청 무거울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금형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했었잖아요. 플라스틱 사출. 그러니까 붕어빵 같이 찍어내는 건데, 금속 틀에다가, 그걸 금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다 채워서 하면 엄청 무겁고 이러기 때문에 속을 비워줍니다. 그 속을 비워주는 걸 쉘링이라고 하는데, 이 라이너에는 그 쉘링이 자동으로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쉘 클로즈드 폴리서페이서. 자, 얘는 클로즈드 폴리서페이스인가요? 클로즈드 솔리드 폴리서페이스라고 돼 있죠. 얘를 누르고, 여기가 뚫려 있고, 여기도 뚫려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도 뚫려 있었죠. 이렇게. 여기 뚫려 있고, 티크니스는 지금 1mm로 되는데 0.5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께를. 엔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뭐 쉘 리절트 이즈 나 솔리드라고 나왔는데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소개가 뻥 하고 뚫리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거랑 똑같죠. 요거랑 이렇게 똑같이 됩니다. 위에도 뚫렸나 볼까요? 위에도 뚫렸는데 아까 쉘 뭐 솔리드가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요 부분이 지금 빵꾸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주면 될까요? 그냥 캡 해줘도 돼. 안 되네요. 캡 해주니까 됐는데 이게 위아래가 바뀌어 버렸어. 뭐 하여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두께를 가지고 여기도 뻥 뚫렸죠. 요 다리도 요 속에도 뻥 뚫려 있던 얘기. 이렇게 뭐가 뻥 뚫리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인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모서리를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했었죠. 모서리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모서리는 이렇게 엣지가 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 라운드 필렛, 요거 필렛 엣지 여기를 0.2 정도 0.2 정도 0. 이쪽도 0.2. 자, 그럼 어떻게 보이냐?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날카롭지가 않고 부드럽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주면 확실히 얘랑은 틀리죠. 얘는 엣지가 여기 팍 서 있고, 자, 이거를 다시 해도 라운드. C. 자, 둘 다 라운드를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필렛 엣지 들어갔죠. 자, 이 바닥도 보면 여기도 엣지가죠. 모서리가 딱 서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필렛 라운드를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라운드가 다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렌더를 하셔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뻥 뚫려 있는 모양이랑 여러 가지 모양, 여러 뷰로 이렇게 한 4개에서 5, 한 3뷰
이렇게 크게 내가 크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크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캡처를 하시고 이 모델링을 같이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카페는 항상 과제에다가 날짜로 올려주시면 되죠. 오늘이 11월 11일 4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한번 얘기했을 거야. 옛날에 2019년에 여러분들 선배가 1학년 2학기 기말 시험으로 뭘 했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패.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죠. 내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말고사도 아마 학교에서 못 보고 집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자, 근데 이거를 한번 잘 보면 뭔가 모양이 조금 틀려. 모양이 약간 틀리죠. 힌트 줬습니다. 나 여기까지 힌트를 줄 겁니다. 도면을 그대로 만들지 않아요. 시험은 항상 애플 와치가 나올 수도 있어. 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과제로서 이걸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 주도 온라인 수업일 텐데 온라인 수업 하는데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얘를 깔아주세요. 미리 깔아두고 수업에 와주세요. 바로 뭐냐면 키샷이라는 키샷, 여기 보면 키샷 9 트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요런 애들이 떠요. 풀 인스톨. 이거 한번 눌러볼까? 이건 잠깐 끄자.